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 다들 아시죠? 거기에 정말 유명한 캐릭터 묘르소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묘르소, 그의 무관심 뒤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묘르소의 삶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서적 분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묘르소의 행동이 그냥 성격이 이상하거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얻기 위한 그만의 아주 의도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감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묘르소의 그 무관심이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는 이 분석의 핵심 가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방인 읽으면 메르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되게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정 없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그의 행복 공식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일종의 철학적 선택이었다는 아주 새로운 관점인 거죠. 묘르소의 핵심 철학은 정말 명확해요. 그에게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칫거리, 피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는 감정 대신에 어디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가 찾은 대안은 바로 육체적 감각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정말 흙과 백처럼 딱 나뉘어요. 따스한 햇살, 시원한 파도 같은 이런 육체적인 감각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고 행복의 원천인 거예요. 반면에 사랑, 슬픔 같은 복잡한 감정은 그저 혼란과 고통을 가져오는 근원일 뿐이었죠.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각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금기 섞인 바람 냄새, 마리와의 육체적인 교감, 심지어 자기 핏줄이 뛰는 소리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그의 행복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슬픔이라는 감정에 빠져있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상쾌한 공기, 따스한 햇살, 이런 즉각적인 육체적 감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감각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에서 그는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관계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마리와의 대화에서 그의 그 정서적인 저항이 아주 잘 드러나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의미 없다고 딱 잘라버리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파멸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무심한 그래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요구에 응해줬을 뿐인데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덫에 걸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의 이 수동적인 태도가 치명적인 실수가 된 거죠. 관계를 맺고 싶진 않은데 또 거절하기는 귀찮고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감정이라는 그물망에 스스로 얽매여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소설의 클라이맥스죠. 바로 살인사건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 분석은 이 사건을 심리학적인 렌즈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죠. 레몽이 다치고 모이르소가 그 총을 건네받고 그리고 혼자서 다시 그 위험한 장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묘르소 자신의 변명이에요. 그는 살인의 원인을 저 뜨거운 태양빛, 다시 말해 육체적인 감각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이 분석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그를 덮친 건 태양의 열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느낀 건 평생을 억눌러 왔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친구 레몽의 안전에 대한 공포였던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억압된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으로 터져나오거든요. 레몽의 안전에 대한 그 억눌린 두려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시켰고 결국 통제 불가능한 폭력, 즉 육체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묘르소의 운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법정에서 사회는 그의 살인행위 그 자체보다 그가 행복을 위해 평생 지켜온 원칙, 바로 그 정서적 분리를 문제 삼아서 그를 단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묘르소의 비극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감정적으로 얽히는 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아이러니예요. 그가 딱 한 번 정말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휘말렸을 때 파멸이 찾아왔고 그를 심판한 건 바로 감정을 강요하는 사회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의 몰락은 비극적이지만 그의 원래 세계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한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묘르소의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그의 무관심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 그 무관심의 원칙을 어겨버린 그 순간이었을까요?